자, 우리 빠르게 복습합니다. 자, 고려가요는 자, 고려 시기에 구전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전되던 노래가 자, 조선 시기에 우리 이제 중세국어 배우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후 자, 그때부터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자, 형식적이나 내용상의 보충, 삭제 등이 일어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갖춰지기 시작한 고려가요의 3특징. 자, 1번 삼음보. 자, 2번 후렴구. 자, 3번 송축. 자, 삼음보는 세 덩어리의 끊을기. 자, 후렴구는 구절마다 반복되는 의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구절. 자, 그리고 송축은 나라나 임금에 대한 찬양의 내용. 자, 요런 것들인데, 자,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고려가요 서경별곡은 삼음보 잘 드러납니다. 후렴구 너무 잘 드러나요. 자, 근데 송축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려가요로 잘 분류가 돼. 자, 이제 실려있는 문헌이라든지 여러가지 증거물이 자, 그걸 잘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노래는 자, 제목이 어떤 뜻이냐? 자, 서경별곡. 자, 우리 가사작품에서도 별곡이라고 하는 명칭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우선 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별할 때 별자를 나누다 별 쓰거든. 자, 그리고 서경이라고 하는 요 고는 지명이야. 자, 지명이고, 자, 지금의 평양을 의미합니다. 평양. 자, 평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자, 그럼 뭐다? 평양에서 이별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런지 자, 메인 노래인 첫 번째 노래는 이제 서경 노래라고 부르는 소제목을 가져요. 실제로 명칭이 있지는 않지만 자, 요 노래가 총 3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바로 본문 볼까요? 자, 중세어가 많지. 자, 우리 이제 뭐 자모체계 정도는 배웠으니까 읽는 데는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서경이 아질가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구슬이 아질가가 있고 자, 마지막 자, 다음 쪽에 대동강 아질가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요 친구들을 각각 소제목을 가제로 붙여서 서경노래, 구슬노래, 대동강노래. 자, 요렇게 본다고. 자, 이 노래들이 유기적인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후대에 여러 유행하던 노래들을 취합하고 모아서 만든 노래로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작품의 처음 자, 서경 노래부터 한번 봅시다. 자,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노래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은 자, 이 노래는 삼음보를 어디서 끊을 거냐를 먼저 봐야 돼. 서경이 아질가라고 할 때 자, 먼저 자, 아질가라고 하는 표현은 감탄사야. 자, 근데 그렇다 할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구조상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운율 형성을 위한 요소 중 하나고요. 자, 원 가사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이 부분일 거야. 그럼 삼음보 끊을 때 어디 끊어야 돼요? 서경이 끊고 서울이 끊고 마르는 기준으로. 자, 요렇게 삼음보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나오는 후렴구처럼 딱 봐도 보이지?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ring들이. 여기도 자,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ring들이. 요 정도면 삼음보 정도는 잘 맞추고 있다, 그지? 자, 동시에 요 정도가 후렴구가 되기 때문에요. 자, 아질가 앞에 있는 특정 단어 있지? 자, 이것도 뒤에 있는 단어를 그냥 단순 반복한 거기 때문에 내용상 필요 없어요. 내용상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자, 다링디리라고 하는 친구가 자, 앞서 얘기한 후렴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자, 내용상 자,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이따 볼 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사는 다 봐야지. 자, 보세요.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하는데 현대어플이는 보시기 편하게 오른쪽에 바로 달아놨습니다. 자, 아까 서경은 평양이라 그랬지. 맞아? 자, 그리고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하는 말에 서울이지만은 이라고 이제 풀이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상 다르죠. 서경은 평양이고 서울은 서울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지금 말하는 한양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서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도라고 하는 뜻이 있어. 자, 결국 평양이 서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평양이 수도라는 뜻이야. 평양이 수도. 자, 원래 이제 고려 시기에 수도가 뭐 개성 이쪽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그렇게 읽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닷곤대 아질가는 뺍니다. 자, 닷곤대 소성경 교의 말은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닷곤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닷곤대. 자, 여기 현대어 풀이러는 이제 닦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뽀득뽀득 닦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이 표현은 중수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중수가 어떤 건물이나 터를 새로 잡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중수를 한 소성경, 작은 성경이, 자, 작은 평양이에요. 작은 평양. 자, 소성경은 이제 평양이고, 자, 그럼 결국, 자, 이 이제 작은 소성경이라고 하는 친구를, 자, 뭐 한데, 자, 여기, 요이, 말은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자, 이게 원문상 실제 표기는 고요이말은이 아니고, 자, 괴요말은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뜻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고요의말은은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자, 괴요말은으로 이의 위치만 조금 바꿔준다면, 자, 요 괴요말은 할 때 괴다가 사랑하다란 뜻이거든. 자, 그럼 결국 뭐다? 작은 평양을, 자, 작은 서울인 평양을 나는 사랑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이라고 하는 수도,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자, 또는 이제 동경하는 지역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밑으로. 자,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해물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별한다면, 이런 뜻이야.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면, 자, 나는 질삼배 바리시고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 질삼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질삼이, 자, 지금의 길쌈. 자,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게, 자, 배를 짜는 일이야. 자, 우리 이제 그 견우의 노래에서 한번 봤지, 그지? 자, 직녀가 하는 일인 배틀을 놀리는 일.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길쌈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자, 이별한다면, 자, 일종의 가정일 겁니다. 자, 이별의 상황이 만약에 가정이 되면 내가 하던 이 질삼배를, 자, 뭐하고, 자, 지금 버리시고라고 나오는데, 자,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삼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여성들이 주로 하던 직분이야. 우리 이제 직녀가 하던 일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성이 하는 거의 전부인 일, 이걸 다 버리고서라도,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구절이네요. 자, 괴실한데, 자, 괴실한데는 이제 아까 우리 괴다가 사랑하다니까, 사랑해 주신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자, 우러 곰존이노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러 곰 할 때, 자, 이 곰이라고 하는 친구는 예전 뭐 정읍사 같은 작품에서 쓰이던, 자, 강세를 뜻하는 전미사예요. 자, 그래서 강세. 자, 울면서 정도로 해석하세요. 자, 울면서. 자, 존니 노이다. 자, 요 표현은 쫓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정도로 보라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두 구절이 뭐예요? 자, 질삼배 바리시고 우러곰 존니 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중요한 화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길쌈을 하는, 자, 보통의 성별은 여성이야. 자, 그래서 여성 화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여성 화자가, 자,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 버린다든지, 자, 그리고 울면서 쫓아가겠다든지, 자, 이런 두 가지 것들은, 자, 이 여성 화자의 성격이 굉장히, 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이게 고려 가요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여성들의 태도야. 자, 조선은 어이 하면서 이제 좀 숨거나 나오지 않거나 속으로 사귀는 성질이 있는데, 자, 고려 가요에 나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사랑을 표출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 자, 그래서, 자, 앞에 잠깐 페이지 보세요. 자, 17쪽에 보면 성격에 적극적이고 직설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자, 요건 납득하실 거고, 뒤에, 자, 남녀상렬지사에 동그라미 쳐봐. 자, 남녀상렬지사라고 하는 게, 자, 쉽게 말해 남과 여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제 퇴색을 시키면 이제 노골적인 사랑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시기에 와서는 이 노래들을 이제 남녀상렬지사로 많이 분류해서 부르지 말라 그래요. 금지를 하던 때도 있다고. 궁중연합으로 불리다가 어느 때는 또 부르지 말라 그래. 자, 그게 유교적인 도리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금지된 노래들이 이제 몇몇 보이기도 해. 자,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자, 결국 자, 적극적으로 자, 나는 질삼배를 다 버리고서라도 울면서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적극적인 태도로 자,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자, 그럼 뭐랑도 엮을 수 있겠냐. 자,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제 뭐 견우의 노래라든지 자, 그런 애들은 어때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맞아? 님의 침묵도 지금의 이별은 받아들이지. 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니야. 안 기다려. 울면서 막 쫓아간대. 자, 그런 화자의 태도 차이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자, 이게 첫 번째 서경노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 친구를 우리는 구슬노래라고 불러요. 구슬노래. 자, 근데 이 구슬노래는 어떤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배울 거냐면 자, 이 구슬노래가 가사가 완전히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자로 들을 때 그 작품 꼭 연계를 할 건데 자, 우리 똑같은 고려가요 중에 자, 제목 잘 기억해 두세요. 정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고려가요야. 자, 이 고려가요는 1년부터 6연까지 있는 노래인데 자, 이 정석가의 자, 6연과 완전히 동일한 가사를 보여줘요. 자, 후렴구의 유무 정도만 차이가 나지 기본적인 가사의 틀이 아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자, 서경별곡에도 나오고 정석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 이 구슬 노래는 당시 사람들한테 많이 불리는 유행가 또는 사랑받던 노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구슬 노래는 뭘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땡땡이 아질가라든지 자, 위두어렁성부터 다링딜이라고 하든 자, 요런 후렴구 다 빼고 읽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자, 구슬이 바회의 디신들. 자, 구슬이 바회의 디신달. 자, 요런 표현이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요 구슬이 자, 구슬이야. 자, 바회는 바위입니다. 자, 디신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진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자, 그럼 되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자, 큰 바위가 있고 자, 여기에 구슬이 똑 하고 떨어집니다. 자, 구슬은 보통 뭐 요 당시에 플라스틱이 어딨겠냐? 다 유리로 만들지, 그지? 그래서 유리 구슬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바위에 떨어지면 와장창하고 깨어질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 뭐냐면 자, 이 구슬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자, 남녀 간의 사랑. 자, 그럼 바위는 자, 그 둘을 갈라놓는 시련이나 장애물이겠지. 자,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별의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서 자, 이별이 온들. 자, 요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요런 들 밑에 보세요. 자, 긴 힛단 그칠이 잇가라고 합니다. 자, 긴 힛단 그칠이 잇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잇가라고 하는 친구는 의문형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일종의 서리법으로 보시면 되는 구절인데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뜻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 긴이라고 하는 친구는 끈이야. 자, 그칠이라고 하는 그치다라고 하는 말은 끊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럼 뭐다?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만나 이별이 상황이 오더라도 자, 우리의 끈. 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죠, 인연. 자,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우린 이별을 하더라도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요. 자, 요게 첫 번째 구절.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볼래요? 자,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외우금 여신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즈문해. 자, 요거는 천년입니다. 천년. 자, 말 그대로예요. 자, 즈문해를 자, 외오곰. 자, 이 외오라고 하는 말은 외로이란 뜻이야. 자, 외로이. 그 다음 이제 곰은 강세희 전미사가 한 번 더 나왔네. 그치? 그러면 외로이 천년 동안 자, 여신들은 뭐 단인들 또는 살아간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들. 자, 밑에 보시면 신 있단 그치니까 비슷한 구절 반복돼요. 자, 신. 자, 요 신이 한자로 적혀 있죠. 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자, 그리고 뒤에 그칠이 있가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자, 우리 사랑이 시련을 만나 이별이 온 것처럼 이별이 오더라도 우리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다. 이 상황 뭐예요? 이별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그지? 자, 그런들 우리의 믿음. 자, 이 믿음이 우리의 인연이랑 똑같은 편이지. 우리의 믿음 역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슬 노래의 주제는 뭐야? 자, 남녀 간의 사랑과 인연에 대한 믿음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서경 노래랑 이어지니? 안 이어지죠. 여기서는 이별의 상황이 오면은 나 하던 거 다 버리고 울면서 쫓아갈래요. 이별을 거부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별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간의 인연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문제라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구슬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자, 대동강 노래를 보세요. 대동강 노래. 자, 여기 살짝 치고. 자, 마지막 3번. 자, 대동강 노래인데, 자, 먼저 이 대동강의 의미를 좀 보면, 자, 전통적으로 이 대동강. 자, 일단 장소는 평양이야. 자, 북한에 있습니다, 대동강. 자,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한강 정도의 위치겠다, 그치? 자, 이 평양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전 작품에 대동강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제 이름이 이별. 자, 의미가 이별, 자, 장애물. 자, 요런 뜻으로 많이들 읽히고, 자, 요 작품에서도 예외 없습니다. 자, 볼래요? 자, 대동강 너분지 몰라서. 자, 너분지라고 하는 말은 넓은지야, 넓은지. 자, 대동강이 넓은지를 몰라서, 자, 배 내어 논다 사공아라고 하는데, 자, 처음으로 나오네. 자, 사공아. 자, 요거 부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사공은, 자, 요 시내에서 청자, 즉, 대화체로 전개되는 작품임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사공아를 부르는 거는 대동강 노래뿐이고, 자, 아까 말했듯 서경 노래, 구슬 노래, 자, 대동강 노래는 서로 간의 연계가 없습니다. 자, 독립된 노래들이야. 자, 그러면 서경 노래만 보면 독백체의 노래. 자, 구슬 노래만 봐도 독백체의 노래. 대동강 노래만 보면 대화체의 노래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사공아를 부르는데, 자, 이 사공은 뱃사공일 겁니다. 자, 근데 배를 내어 놓았냐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배를 내어 놓았냐라고 했을 때 앞에 대동강이 넓을 때, 자, 여기 대동강이 있어. 대동강이 굉장히 이제 넓고, 자, 깊은 강인데, 자, 이 강에 배를 내어 놓았냐 사공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니 가시 럼난디 몰라셔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가시는 사공의 각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뱃사공의 각시가 럼난디 몰라서라고 하는데, 자, 럼난디의 밑에 뜻을 보시면 음란한지 또는 바람난지. 야,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니 각시가 럼난디 몰라셔 열배. 자, 이 여다라고 하는 말이 가다거든요. 자, 가는 배에 얹었느냐 사공아.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화자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요 위치에 있고, 자, 내가 사랑하는 임이 여기 있었는데, 자, 뱃사공이 이 임을 여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자, 데려다 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선택은 이미 했겠죠. 이미 했는데, 자, 이 임이 넓고 깊은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게 해서 우리 둘을 갈라놓은 주체로 본 거지. 자, 그래서 이 주체가 니 각시 럼난디 몰라셔라고 하는 말을 하게끔 원망하고 있는 거야, 원망. 자, 결국 배를 놓았느냐, 배를 얹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자, 이 부분을, 자, 쭉 빼면은 이 사공에 대한, 자,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임 탓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괜히 임을 건너편으로 보내준 이제 사공을 탓한다고. 자, 그리고 밑으로 갑니다. 자,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이 대동강 건너편에, 자, 고지 있어. 자, 고지 꽃이거든. 자, 말로 정리를 합시다. 자, 고질여라고 할 때, 자, 이 친구는 꽃이야, 꽃을. 자, 이 꽃을 어떡한데? 자, 배 타들면, 자, 가정적인 상황을 말해요. 내가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여기서 이미 있는 건너편으로 가면, 자, 이 꽃을 겉꼬리다라고 한대. 자, 겉꼬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 꺾겠다라고 하는 말이야. 꺾겠습니다 정도로 보세요. 자, 그러면은 꽃을 꺾는다라고 하는 말,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전통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대상은 아름다운 사람한테 붙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름다운 대상은 물론 남자일 수도 있지만은 요런 고전 작품에서는 대개 여성으로 묘사가 돼요. 자, 근데 나는 여기 있잖아. 자, 근데 그 꽃은 이미 여기에 피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꽃은 자, 다른 여인으로 본다고. 자,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아니고 내 추측이야. 자, 일종의 의부증에 걸린 사람. 일종의 의부증에 걸린 사람이 자, 이미 나를 버리고 간 이유를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너편으로 가면 임의 머리채가 아니라 자, 그년의 머리채를 내가 다 이제 헤집어 놓겠다 이런 말이라고. 자, 요것도 어때요? 자, 아까 우리 이제 서경노래에서 봤었던 화제 적극적인 태도 아니냐. 조선시대 여성이면은 건너편으로 가면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눈물 흘리고 만다고. 근데 내가 건너편으로 가면은 다 조져놓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여성의 자,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대개 이제 요 서경노래가 언급이 됐고, 자, 아마 이제 요 서경노래의 학습 활동으로 이제 제망매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진달래꽃 요런 이제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경노래, 이제 서경별곡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이별의 슬픔. 요런 걸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 그걸 이제 한이라고 하는데, 한의 계보격 작품들을 우리가 다룰 일이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서경노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연 설명할 친구를 조금만 더 보면, 자, 아까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아질가부터 해가지고 위 두렁청 두어렁청 다린 길이. 자, 여기서 후렴구를 넣은 이유는 자, 일단 궁중연악으로 불렸기 때문이에요. 자, 궁중연악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고려가요는 구전되던 시기에 민간에서 불립니다. 자, 근데 이게 궁중연악으로 불릴 때는 조선부터야. 자, 말 그대로 궁중연악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부른다고. 자, 근데 그 행사는 이제 뭐 왕이 죽었대. 그러면은 되게 슬프고 비통할 수도 있지만 기뻐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행사에 노랫말들 봐봐. 이별을 거부해요. 자, 우리 이별한다 해도 저는 믿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에라이씨 너 죽여버린다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런 큰 행사에서 부르기에는 노래 내용이 좀 안 좋아. 그지? 우중충하거나 진짜 슬프거나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간중간 노래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 위 두어렁청과 같은 자, 흥겨움을 높여주는 이런 후렴구를 넣은 건 행사 때 부르던 노래라서 그래. 자, 그래서 원래 노랫말 가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원 가사에서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불리던 당시에 이제 노래 가사는 되게 짧은 거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소성경 교회 마른 자, 그리고 뭐 여의문은 질산배발이시고 괴실한 때 오르검 존이노이다. 여기까지가 원 가사일 거라고. 자, 그래서 보통 고려가요 작품들은 가사가 이제 길이가 좀 뻥튀기 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내용적인 부분을 걷어내면은 자, 굉장히 짧은 경우도 많죠. 거의 대부분.